옛날 한 고을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 명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걸까요? 명호는 벌써 4번이나 낙방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명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10년은 채워보고 관둘 생각이었죠. 그렇게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명호의 옆엔 주성이가 있었어요. 주성이는 함께 과거 시험을 보는 명호의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등용문이라는 같은 꿈을 꿨기에 친형제처럼 우애가가 돈독했죠. 이제는 그만두고 시골에 처박혀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겠네. 주성, 그게 무슨 소리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네. 올해가 4번 낙방이니 6번은 더 봐야지. 그러나 공부하기에 10년, 과거 보기에 10년. 이래서 젊은 시절 다 가겠네. 명호는 씁쓸해하는 주성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주성, 너무 낙심치 마.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리고 과거 시험 덕분에 자네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주성이 자네가 과거 보기를 단념한다면 그나마 만날 기회도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명호와 주성이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주성이가 장가를 가면서 고향을 떠난 것이었죠. 그렇긴 하네. 그래, 어쨌든 자네를 만날 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네. 자, 어서 들어가게. 나도 이젠 가겠네. 명호와 주성이는 떨어지지 않는 손을 뿌리치고 겨우 작별했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간 명호는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주성이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포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명호는 주성이가 걱정되었어요. 결국 시험을 보는 와중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져 올해도 그르치고 말았죠. 하지만 명호는 낙담할 새도 없이 불이 나게 주성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성이 있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주성이가 반갑게 뛰어나올 줄 알았건만 웬일인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문 안을 기웃거리며 살펴봤습니다. 뜰에는 풀이 허리까지 높이 자랐고 벽은 허물어져 있고 몹시 쓸쓸해 보이는 풍경이었죠. 얘가 그새 무슨 사정으로 이리도 가난해졌나 생각하면서 명호는 다시 소리 높여 주성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런데 주성이가 아닌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옥 같은 피부에 하얀 소복까지 입으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죠. 명호는 귀신이라도 본 듯 흠칫 놀랐어요. 그러다 여인이 주성이의 아내인 경란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3년 전이었는데 그때와 달리 안색이 창백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빼빼 마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까지 했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주성이는 어디 갔습니까? 경란이는 서글픈 표정으로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경란이를 뒤따라 사랑방으로 들어선 명호는 의아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곳이라고 하기엔 몹시 황량한 분위기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도 주성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주성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해. 그리고 명호의 예상대로 주성이는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경란이는 저녁상을 손수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충격에 빠졌고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의 눈물을 글썽였죠. 이런 변이 어디 있습니까? 30도 못 되어 그렇게 요절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경란이 또한 떠난 남편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주성이는 내 둘도 없는 친구였죠. 그런데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둘이 과거 시험 말고 놀러라도 다닐 걸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고생만 하다가. 그런 말 마세요. 서방님은 명호 도련님과 과거 시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명호가 주성이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사이 경란이가 술을 내왔습니다. 명호는 경란이가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마셨어요.
그러다 아무리 친형제 같았다 해도 남의 아내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이 상황이 껄끄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는 소복만 입은 채 술을 권하는 경란이의 폼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의심을 지우고 경란이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명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명호가 취기가 올라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래 걸어서인지 피로한 몸 때문에 더욱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호는 자신이 실수라도 할까봐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저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경란이가 명호를 붙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련님이 참 반가워요. 서방님이 다시 살아온 듯해요. 저는 서방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으니 어서 약주를 드시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명호는 경란이를 잠자코 보다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흐릿한 등불 밑에 경란이가 성숙하고 요염한 자태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옷고름이 느슨해져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명호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분명 취기가 올라 가슴이 뛰는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그때 경란이가 명호의 팔뚝에 기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의 심정이 어떤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정말 쓸쓸해요. 자식이 있나 시부모님이 계신가. 이 적막한 집에서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뿐인가요? 돈벌이도 쉽지 않으니 입에 겨우 풀칠하는 신세예요. 이러다 굶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간 문제지요. 경란이의 말을 들은 명호는 실로 딱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주성이도 안타까웠지만 혼자 남게 된 경란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어요. 마음 같아선 이 아름다운 여인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아내를 건드리는 건 참으로 흉측한 욕망이었죠. 결국 명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부인, 제가 몹시 피곤합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쉬어 가겠습니다. 밤도 늦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명호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방 안엔 어색한 침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란이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명호를 바라봤죠.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이니 어서 들어가 주무시지요. 경란이는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급히 상을 들고 나갔어요. 명호는 긴장이 풀려서 더욱 노곤해진 몸으로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주성이의 죽음과 무언가 속내를 감추고 있는 듯한 경란이 때문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져서야 명호는 잠에 들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는 일찍부터 짐을 싸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안방 문을 두드렸죠. 안방에서 나온 경란이는 떠나려고 하는 명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련님, 왜 벌써 가시려고 하세요? 아침이라도 드세요. 경란이의 말에 명호는 고민했어요. 그래도 부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명호였습니다. 결국 명호는 아침만 먹고 가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침을 먹고 떠나려고 하는데 경란이가 또 붙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정말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경란이는 주성이가 떠나고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짠 옷감을 시장에 갖다 팔고 있었죠. 그런데 옷감이 여자 혼자 들기 무거울 정도로 많은 게 아니겠어요. 결국 명호는 경란이를 도와 함께 옷감을 들고 시장에 나섰답니다. 그리고 옷감을 파는 것까지 도와주게 된 명호였습니다. 부인, 옷감이 불이 나게 팔립니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옷감은 처음 봅니다. 어찌 이런 옷감을 만들 수 있어? 정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지요. 제가 만든 옷감으로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공들일 수밖에 없답니다. 명호는 경란이의 따뜻한 성품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어도 의젓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란이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죠.
경란이를 향한 명호의 마음은 이미 동정을 넘어선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만 괜찮다면 며칠 동안만 부인을 돕고 싶습니다. 결국 명호는 불행히도 과부가 된 경란이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과거 시험을 치르고 잠시 쉬려고 했으니 친구 부인의 불행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친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명호였어요. 명호의 말에 경란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활짝 웃었답니다. 수척해 보이던 어제와 달리 생기가 넘쳐 보였죠. 역시 어제는 취기가 올라 오해한 게 분명하군. 명호는 어젯밤 봤던 경란이의 낯선 모습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넘겨짚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경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명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더욱 심란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경란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쉽기까지 한 것이었죠. 심지어 어젯밤엔 경란이와 야릇한 밤을 함께하는 꿈까지 꾼 명호였답니다. 도련님, 안색이 안 좋아요. 어젯밤 잠이라도 설치셨나요? 경란이의 말에 명호는 이상한 꿈을 들키기라도 한 듯 다급히 손살에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주성이가 떠올랐습니다. 주성이라는 단어에 경란이는 서글픈 표정을 내비쳤어요. 명호는 괜히 주성이 이야기를 꺼냈다 싶었죠. 서방님도 도련님처럼 참으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공부하랴 생계꾸리랴 몸이 하나라도 부족한 마당인데 밤마다 제 다리를 주물러줬답니다. 경란이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리려고 하니 난감한 명호였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경란이의 다리를 주물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 보고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 부인의 남편도 아니고 주성이도 아니지만 아니에요. 도련님과 있으면 마치 서방님과 함께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경란이가 명호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명호는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경란이를 내치기도 품에 안기도 이상한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죠. 경란이의 뜨거운 입김이 명호의 목에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명호였답니다. 거기다 아까부터 아래가 욱신거리는 것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호는 어여쁜 경란이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란이를 눕혀 탐하고 싶은 명호였죠. 경란이도 명호가 그러길 원하는지 옷고름을 조금씩 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경란이의 봉긋한 언덕이 보일락 말락하는 것이었어요. 서방님, 경란이가 서방님을 부르자 그제야 명호는 경란이를 저지했습니다. 자신은 경란이의 서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지요. 명호는 벌떡 일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깨달은 명호였죠. 저 여인은 내 친구의 부인이다. 그런데 친구의 부인을 뺏으려고 하다니. 아무리 친구가 떠났어도 어찌 그런 음험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명호는 정신을 부여잡았어요. 경란이를 향한 마음이 커진다 한들 그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답니다. 그래, 부인과 계속 있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진 게 분명하다. 명호는 경란이와 헤어지는 게 슬펐지만 사람된 도리로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인, 난 내일 아침이 되면 떠나야겠습니다.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다시 돌아가 시험 준비도 해야 합니다. 도련님, 시험 준비라면 이곳에서 해도 돼요. 서방님이 보시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경란이는 큰일이라도 난 듯 애처롭게 명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단호했죠. 안 돼요. 그리고 외간 남자가 과부의 집을 들락날락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십상입니다. 부인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명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경란이는 명호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밤 명호는 경란이에게 모질게 얘기한 게 신경 쓰여 잠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경란이와 헤어지면 영영 볼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드니 커다란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명호는 눈을 끔벅끔벅 떴다 감았다 하다가 이내 잠에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명호는 얼마 안가 잠에서 깼습니다.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사랑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면 부인도 잠에 들었을 텐데 누구지? 혹시 도적인가? 아니면 자기 아내를 흠모하게 된 내게 복수하러 온 주성의 혼령인가? 명호는 두려운 마음에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사이 의문의 존재는 명호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명호의 앞에 섰답니다. 명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든 척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문의 존재가 명호 옆에 눕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곤 천천히 명호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죠. 명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눈을 떴답니다. 그런데 글쎄, 사랑방에 몰래 들어온 이의 정체가 경란이인 것이 아니겠어요. 명호는 깜짝 놀라 경란이를 뿌리치곤 벌떡 일어섰어요. 부인,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련님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어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고. 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명호가 아무리 사정하고 모질게 얘기해도 경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호의 발목을 붙잡은 채 더욱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의 아내라 심하게 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명호는 강경하게 나가야 경란이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부인, 지금 남편이 떠났다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어찌 이리도 무엄한 짓을 할 수 있어? 경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화한 명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하는 짓은 짐승의 짓입니다. 어떻게 남편 친구에게 꼬리를 칠 수 있단 말이오? 경란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명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경란이와 자신의 정을 끊어내야만 했죠. 도련님, 정말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경란이의 말에 명호는 의아했습니다. 남편 친구를 꿰는 데에 사정이 있다니. 명호는 그 사정이라는 게 몹시 궁금했지만 또 경란이에게 휘둘릴까봐 무시했어요. 이런 부도덕한 일에 대체 어떤 사정이 있단 말입니까? 부인은 지금 핑계대는 것입니다. 내 친구 주성이가 참으로 불쌍할 정도예요. 아내가 이런 여인이었다는 걸 모른 채 살다가 떠났으니. 주성이의 이름이 나오자 경란이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성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명호는 알지 못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참으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날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것이오? 네, 이제 도련님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명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인정했답니다. 경란이와 자신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걸요. 명호는 떠난 주성이에게 몹시 미안했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물러가시오. 명호의 말에 경란이는 몸을 일으키더니 비틀거리며 사랑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내일 떠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명호는 다시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말이죠. 그렇게 아침까지 푹 잘 줄 알았건만 명호가 또다시 잠에서 깬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엔 또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 글쎄, 어디선가 경란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명호가 귀를 기울이니 어떤 남자의 말소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죠. 명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엔 자기 말고 다른 남자는 없을 터인데 남자의 목소리가 난다니요. 내가 환청을 듣고 있는 게 분명해. 이 새벽에 부인이 웬 사내와 얘기를 나눈다니. 하지만 그 대화 소리는 분명 안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아니면 설마 나를 포기한 부인이 새로운 남자를 들인 것인가? 그런데 이 시간에? 에이, 말도 안 돼.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새벽.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명호의 신경을 자극했답니다. 하지만 속닥거리는 소리였기에 대화 내용까지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니 더욱 궁금해지는 명호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다 못한 명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까치발 들곤 슬금슬금 사랑방을 나오는 것이었죠. 명호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녀의 대화가 새어나오는 안방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호는 들킬세랴 황급히 수풀 속으로 숨었죠.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니었어. 부인이 정말 웬 사내와 함께 있는 게 확실하군. 명호는 경란이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서글퍼졌답니다. 그러다 배신당한 기분까지 들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더니 이젠 다른 사내까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리도 사내가 고팠나. 경란이가 괘씸한 명호였습니다. 명호는 지금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사랑방으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멈춰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저 사내의 정체가 몹시 궁금한 것이었죠. 그래. 사실을 밝히는 것이 친구 주성이에 대한 의리다. 결국 명호는 안방 창문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뚫었어요. 명호가 뚫린 구멍으로 방 안을 보니 헉하고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아연실색하는 것이었죠. 대체 명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란이와 주성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세상을 떠난 주성이가 경란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죠. 명호는 자신이 헛것이라도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주성이가 분명했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가? 이 무슨 영문 알 수 없는 일일까요? 명호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아내기 위해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경란이와 이부자리에 누워있던 주성이가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죠. 아니, 주성아.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 있었다니. 명호는 주성이를 와락안았습니다. 무엇보다 친구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기뻤던 명호였죠. 명호, 미안하네. 하나뿐인 친구에게 거짓말하게 돼서. 그러게.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내게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한 것인가? 명호는 경란이를 바라봤습니다. 경란이는 난처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명호의 말에 주성이도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사실이네. 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 명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성이와 극적으로 재회했는데 또다시 이별할 운명이었던 것이죠. 내가 죽으면 과부가 된 경란이는 평생을 홀로 살아가게 될 테지. 아주 쓸쓸하게 말이야. 세상 누구보다 따스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경란이. 난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경란이를 재혼시키려고 했던 거야. 내가 떠나기 전에. 명호는 주성이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생을 홀로 보내다가 쓸쓸히 죽을 생각을 하면 어렸을 적부터 마음씨가 남달랐던 주성이라면 그러고도 남겠다 싶은 명호였어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하지만 이 착하고 고운 아내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까? 이상한 사내를 만나기라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고민했네. 그러다 명호, 자네가 생각난 거야. 명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성이가 아내의 재혼 상대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아내가 자네를 자꾸만 붙잡으려고 해서 이상한 감을 느끼지 않았나? 분명 자네를 유혹하기도 했겠지? 미안하네. 그건 다 내가 시킨 짓이었어. 명호, 혹시라도 오해하지는 마라. 내 아내는 누구보다 정조 깊은 여인이야. 외간 사내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할 여인이 아니지. 아니, 어떻게 제 아내에게 그런 짓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명호는 기가 차 주성이에게 따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게 한다니요.
경란이에게도 예의가 아닌 짓이었죠. 도련님, 저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서방님을 두고 도련님을 사랑해야 한다니. 제겐 서방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저렇게도 애걸하시니. 그렇게 도련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지요.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도련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도련님과 함께 있으면 서방님과 있는 기분이 든다고. 두 분은 참으로 닮으셨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올곧고 따뜻한 마음까지도요. 제가 도련님을 흠모하게 되니 서방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도련님이 절 사랑하시게 되면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다 그러셨지요. 명호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주성이와 경란이에게 화내고도 남을 상황이건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 없는 명호였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성이와 경란이의 상황이 참으로도 기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명호도 경란이에게 사랑을 품었으니깐요. 그 마음이 거짓이었다고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명호였답니다. 물론 자신만 떳떳한 듯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나도 부인을 좋아하게 됐네. 부인, 이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른 척해서 미안하오. 또 모질게 대한 것도. 그리고 주성이 자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네. 명호의 말에 주성이와 경란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호는 지금까지 경란이에게 모질게만 대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내일 아침이 되면 떠나겠다고 얘기했던 명호 아니겠어요. 주성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명호, 내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네. 이건 내 유언이야. 부디 내 아내와 재혼해 줄 수 있겠나?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나? 명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던 명호가 입을 열었죠. 자네는 괜찮나? 어찌 보면 아내를 친구에게 뺏기는 일이잖나. 슬프지 않나? 슬프기는. 명호, 자네는 내 둘도 없는 친구라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난 그것만으로 충분해. 누가 알겠나? 하늘에서도 둘을 보며 활짝 웃고 있을지? 병에 들어 안색이 창백해졌는데도 미소를 짓는 주성이를 보며 명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란이도 닭똥처럼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내기에 바빴죠. 알겠네. 내가 그렇게 간청하니. 부인, 아니 경란이와 혼인하겠네. 명호의 말에 주성이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목까지 경란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주성이는 그 말을 끝으로 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지 않았죠. 그 누구보다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주성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호와 경란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널리 퍼져갔답니다. 도련님, 지금껏 무례하게 대해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의 말씀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부터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고 서방님이라고 불러줘. 네, 서방님. 얼마 후 명호와 경란이는 조용히 홀레 올렸습니다. 괜히 사람들의 구설에 올라 주성이를 욕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혼인을 올린 명호와 경란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새살림을 차렸어요. 다행히 명호와 경란이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각별했기 때문에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주성이의 간청이 없었더라도 분명 사이가 좋았을 테죠. 명호의 아내가 된 경란이는 주성이의 말처럼 정조가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음탕한 행동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던 연기에 불과했어요. 명호는 경란이의 내조를 받으며 이듬해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명호와 경란이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죠. 거기다 경사 중의 경사라고 경란이에게도 기쁜 일이 벌어졌답니다. 바로 경란이가 짠 옷감을 본 내관 한 명이 경란이를 조포소의 직조공으로 발탁한 게 아니겠어요. 조포소는 궁중 의복이나 관복 등 고급 옷감을 제작하는 직조 전문 기관이었죠. 부인, 드디어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구만.
그렇게 따지면 서방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이, 나는 시험에 4번이나 떨어졌는걸?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성공해낸 서방님의 열의가 가장 멋집니다. 주성이와 경란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화사하고 쨍한 햇살이 비쳤죠. 마치 하늘에서 환히 웃고 있는 주성이가 보낸 신호처럼 말이에요.